이제부터는 제 시사만평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 주제는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학화, 그러니까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학교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의 정당성과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학교로 만드는 그 논리 과정에는 참 흥미롭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조선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밀립대학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사만평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현재는 민주당 강세의 전국이죠. 그런데 민주당 강세 전국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안정적으로 극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반면 보수 정당에 대해서는 그들의 해묵은 사상 논쟁과 그리고 지역색에 의존한 구태를 비판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 국민의 선택은 반드시 민주당의 모든 정책을 찬성한다거나 아니면 통합당의 보수 정체성을 모두 반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 해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갈등 해소 방법은 양자 간의 보수와 진보 색깔의 양자 간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 공동체 정신이죠. 그것에 기초한 동포주의적 공감대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진영이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면 되는 거죠. 즉 나만이 옳다는 생각, 그리고 내 지역이 우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뽑힌 국회의원들은 제발 고향이나 그 자신을 뽑아준 지역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치는 아주 간단할 때 할 것입니다. 절충안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이제 밀립대학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밀립대학은 조선대학이 우리나라 최초의 밀립대학인데, 그럼 밀립대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민족주의적 통합정신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조선대학교 설립운동은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왜 유독 호남의 광주 지역에 있는 대학인데 조선대학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대학교의 설립 취지는 남북한 우리 한반도 전체의 민족의 대통합을 추구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발생했던 대구의 물산 장려 운동과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있었던 국채 봉상 운동과의 정신과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민족대학 설립운동은 실패했죠. 그러겠죠. 일본이 그것을 좋아할 턱이 없을 테니까요. 윤치호, 남궁옥, 박은식, 양기탁, 이상재, 한규설, 윤치소 등 민족주의자들이 조선교육회를 설립하고 시작했다는 운동은, 이것에 대해서 일제는 1924년 5월달에 평성제, 오늘날의 서울대학이죠. 이거를 대신 설립해주는 방법으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좌절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보다도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좌절되었던 그 내부적 요인을 제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의 최대의 적은 오히려 외부
세력이라기보다는 내부에 있었어요. 분열과 회방인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주아적인 개인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오늘날에 내 아이만 최고이어야 한다. 국민들이 조국 문제를 가지고 한 개인의 일탈적인 문제일 수도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분노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주아적인 개인주의를 실현화 했기 때문이죠. 아니면 경계를 했던가. 내 아이만 최고이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싫어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강조하고 비판하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좌절됐던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반대로 말입니다. 사회주의적 집단주의가 있었어요. 즉 개별적 성격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정치 세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르주아적 개인주의는 오늘날로 본다면 미국식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주의적 집단주의는 오늘날로 본다면 공산주의, 북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족 공동체 정신은 부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평등 관계를 강제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공산주의처럼. 그것도 폭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하려는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일단은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밀립대학 조선대학교의 가치는 그러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좌파적 사고방식과 우파적 사고방식이 합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해방 이후에 남한은 소위 기득권 세력이 미국에 의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과 이승만이 친일적 잔재를 일소하지 못했습니다. 해방 후 북한은 어떠했을까요? 김일성과 러시아는 친일적 잔재를 일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거는 칭찬할 수 있어야죠. 친일적 잔재를 모두 했습니다. 그거는 칭찬해줘도 해야 되고 그건 부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념을 우선했고 그걸 폭력적인 방법으로 독재 정권을 수립했던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해방 이후에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좌파와 우파보다는 민족의 화합을 우선했던 중도주의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과 남한의 위정자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중도파들의 힘이 약화된 것이죠. 이 시국에 말입니다. 호남에 무려 7만 2천 명이나 되는 민중들이 조선대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대학교는 소위 기득권층과 서민층, 그리고 보수와 진보, 이걸 모두 망라한 그야말로 순수한 민족주의적인 운동을 그대로 실현해낸 쾌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조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최초로 완성한 것입니다만은 의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서울대학교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느닷없는 학벌주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커피숍에서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나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참, 당황을 떠나서 분노? 비슷한 거죠. 자신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박식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약 수십 개의 오늘날의 수십 개의 유명 사립대학이 서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미군 정부에.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 설립자들의 상당수는 친일 임명사전에 계신 분들이에요.
더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것마저도 어떤 비판적인 어떤 무조건적인 어떤 반대로 보여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선대학교는 서울에 있지 않지만 민족주의를 그대로 표방했던 것입니다. 저는 엉뚱한 가정과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조선대학교가 만약에 이 밀립대학인 그래서 72,000명이 돈을 모아서 만들어낸 이러한 조선대학교가 서울에 있었다. 그럼 지금처럼 대학 서열화의 중심에 있었을까요? 밀립대학인데.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선대학교가 수도권에 있게 되면 서울의 한 중심이 있으면은 바로 또 하나의 대학 서열화에 앞장서는 대학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는 우리나라를 동맥경화증에 걸리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학벌주의를 통해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치졸한 개인적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에 대해서는 호남이나 영남이나 전국의 그 어느 곳에서든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확실하게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내내 이제 제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밀립대학 정신은 일단 오늘은 밀립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의 밑바탕이 됩니다. 역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밀립대학의 민족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인데 지난번 제가 언제 한번 JTBC 방송국의 앵커가 이번에 당선된 유력한 보수 정치인과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도 내년 대선에 나올 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그냥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매우 한심스럽고 위험한 사고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뭐라고 하셨냐? 정치판에는 중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 하는 것이 정치판에는 중도가 없대요. 그리고 또 그분 하시는 말이 세상에 중도적 가치를 가진 분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소위 스윙 보트로서 보수가 강하면은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로, 그리고 또 진보가 좀 강하고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은 진보로, 이렇게. 결국 그런 사고 방식이 결국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힘의 지배 논리로 보는 겁니다. 힘의 지배가 뭐냐? 그 양반은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보수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보 정치인도 힘의 논리로 따지면은 보수에게 정권을 줄 수가 없다고만 생각을 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진영 논리는 우리 민족을 남과 북으로 나눴잖아요. 나누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진영 논리가 동과 서로 나누게 했잖아요. 현재. 한번 제가 준비하지 않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상도 김치와 전라도 김치는 다소간의 맛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서울 김치하고 지방 김치도 맛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치는 같아요. 왜냐? 김치는 대한민국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갑자기 생각난 비유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큰아들이 말입니다. 큰아들이 약간 우파적이에요. 작은 아들은 약간 좌파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한 가게를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공동으로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인 이 우파의 이 사고를 가진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죽을 듯이 패버리고 쫓아내야 됩니까? 그리고 작은 아들은 어떻게든지 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가게를 혼자 독점해야 됩니까?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같은 피를 가진 형제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더 커다란 것을 추구해야죠. 그게 가족인 것이고 바로 민족인 것이죠. 제발 싸움 하지 마세요. 싸움들 좀 그만들 하세요. 밀립대학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조선대학교는 밀립대학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대학교가 굉장히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논리를 해외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통계치와 함께 이건근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